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박종훈입니다. 네, 우리 박종훈 팀장과 함께 오늘 아침은 여러분 모시게 됐습니다. 예. 이조 기자가 요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아들이 오늘 운동회 운동회? 네, 운동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해줘야죠. 가야죠. 예, 참 줄다리기 해야죠. 예, 따뜻한 아빠 이어달리기 해야죠. 그렇지, 이어달리기 해야죠. 예, 보통 그 아빠들이 가면 그 2인 3강 뭐 이런 거 하나요? 운동회? 나는 잘 모르겠네. 예. 요즘 추세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래서 아드님과 함께 오늘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조 기자가 있겠고요. 자, 오늘은 어떤 분들과 좀 함께 할까요? 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3프로TV 권순치대 팀장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사실 원자력 관련해서도 지금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트럼프가 뭐 원전 4배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뭐 지금 뭐 행정서명에 뭐 쌓인 그런 이슈가 좀 있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슈 이후로 또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두 번째로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같이 시장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웃스탠딩 혼성표 기자님이 네이버 노조가 최근에 최인혁 전 COO 최고 운영 책임자를 네. 복귀시킨 이슈가 있습니다. 네. 요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취재를 해오셨는데 네. 같이 이야기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저도 또 네이버 주주 아니겠습니까? 예. 네. 요즘 주가 네이버가 한참 이제 저는 잘 샀죠. 그래요? 18만 원인가? 테슬라도 잘 사셨잖아요. 테슬라는 좀 더 샀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주가가 이렇게 좀 갈 것 같더니 조금 주춤주춤합니다. 예,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홍선표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바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뭐 드시고 팀장입니다. 계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먹어요? 아침이라 목이 좀 잠겨가지고 물을 또 드셨구나. 운동회 가야죠. 갔다 오셨어요. 가야죠. 운동회 가야 됩니다. 네, 우리 아빠들 가야 됩니다. 주말에 아야고 원반을 좀 던졌더니 원반 던졌어요. 팔이 엄청 아픕니다. 이 아름다운 아빠들 모습 진짜 멋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예. 저는 이번 주 수요일 날 둘째가 태어납니다. 거기도 그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도대체 저번에 첫째 얼마 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안 첫째 몇 살이에요? 2살. 2023년생. 그래요? 네. 예. 참 열심히들 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예. 한번 뉴스를 쭉쭉 살펴볼까요? 예, 정프로님에 이어서 우리 박종훈 팀장도 셋째까지 한번 달려보시죠. 그러지들 마요. 예, 다우존스는 0.6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67% 하락했는데요. 뭐 요즘에 증시가 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 이게 뭐 오락가락하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 불확실성 때문에 확 시원하게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이제 뭐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어서 악재를 좀 더 반영을 많이 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6월 1일부터 유럽에다 50%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5일 있으면 관세가 나올 거다 혹은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좀 불안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적당히 좀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럽이랑은 굉장히 좀 과격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게 쉽게 물러설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 뭐 전반적으로 다 내렸고요. 연준에서도 좀 금리 인하를 좀 미루려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게 뭐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연말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뭐 10에서 16개월 정도 뒤로 밀릴 수 있을 것 같다. 뭐 사실 10에서 16개월 정도를 얘기한다라는 거는 뭐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예상 못하겠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오늘의 트럼프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전 관련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행정명령은 원자력 규제위원회를 개혁하고 에너지부 내에 원자력 에너지 연구 개혁, 그리고 연방정부 토지 내 원전 건립을 추진하고 미국의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등에 관한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그 25년 안에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가지고 우와 뭐 4배야? 그렇게 다들 많이 놀라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3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세워놨던 계획이 2050년까지 현재 수준의 3배로 확대하기로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4배로 좀 더 늘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전과 관련해서 오늘 좀 그러니까 미국 원전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안 하던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그 에너지는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그 정치적으로 강조가 되다 보니까 마치 뭐가 없었다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다가 마치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원전을 4배로 하겠다. 그러니까 역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니까 원전을 한 번에 4배로 늘리네. 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 때 이미 그 무탄소 전력을 좀 많이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3배로 늘리기로 이미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로 조금 더 하겠다라는 거고 205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려 25년이나 남은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원전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그럼 원전을 안 한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원전과 관련한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한 정책은 굉장히 장기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흐름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 원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던 게 1978년 이전에 미국에는 133개의 원자로가 건설이 됐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그 이후로는 단 2개의 상업용 원자로만 신규 가동이 됐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1978년 이전이라 그러면은 3마일 원전 사고가 나기 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원자력을 제일 잘 쓰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원자 예. 폭탄도 만들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 이후에 133개의 원자로를 쫙 건설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3마일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78년 이후에 한 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것의 흐름이 제가 좀 굉장히 긴 시계열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78년 이전까지의 미국이 있었고 78년 이후가 있는데 78년 이후에는 원전이 그냥 계속 없다가 최근에 한 2건 정도 보글원전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78년 이후에서 지금까지의 원전은 사실상 거의 안 졌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그럼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게 이제 그 탈탄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원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때 짠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난 한 5년 정도 전부터 해서 앞으로 2050년까지의 계획이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전에 대한 목표들이 좀 새로 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백악관에서 그 2개의 상업용 원자료만이 신규 가동됐다. 이건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과도한 규제를 얘기하는 게 뭐 보통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바이든 행정부 때 뭐 그런 뭐 과도한 규제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럼 자기 트럼프 1기 때도 원전은 지어진 게 없고 그 전에 부시 대통령 때도 다 공화당 정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조금 더 긴 시계열로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는 그럼 지난 뭐 몇십 년 동안 원전을 안 졌으니까 원전이 없냐라고 얘기하기에 미국은 지금 94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8년 이전에 지었던 원전이 지금도 가동이 되고 있어서 이게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헷갈리죠. 그동안 미국이 원전을 안 했다. 또 팩트고 전 세계에서 원전이 제일 많은 나라다. 이것도 팩트고 네. 이제 원전을 짓겠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뭐 원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내적으로 이거를 많이 인용을 해요. 야, 미국도 원전 엄청 짓고 있지 않냐? 근데 엄청 짓고 있지 않냐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안 지었거든요. 네. 짓기로 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4배로 늘린다는 건 90몇 개 곱하기 4예요?
그렇죠. 현재 기준으로 가지고서 4배로 지금 지금 400개 만든다는 거 그러면 400개가 되도록 한다. 그렇죠. 많이 짓긴 많이 짓네. 그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게 되게 큰 방향이라고요. 예, 예, 탈탄소의 어떤 큰 방향에서 원래 94개 있던 거를 이제 3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가 이제 그럼 좀 더 하자 고 400개까지 늘려보자라고 계획이 좀 바뀌게 된 겁니다. 누가 다 짓죠 그거를? 누가 짓냐고요? 우리나라인가? 난가?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네. 현대건설도 짓게 될 건데 네. 아직까지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케이스는 없는데 이제 지을 만한 후보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원전은. 그러니까 이거를 네. 복원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복원을 하고 싶어 한다. 예. 미국은 지금 원전 생태계가 망가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한두 개 짓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그거를 위해서 생태계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웨스팅하우스하고 현대건설을 비롯한 국내 그 회사들이 많이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내에서 짓겠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뒤로는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할 겁니다. 미국 자체에서 이제 지으려고 예. 뭐 하겠죠. 예. 네. 90개짜리를 400개로 짓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다 준다? 그렇게는 어렵겠지. 라는 거 좀 과도하고 그리고 솔직히 그 400개 다 지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네. 그 전에도 짓는다고 말은 했지만 한 2기 정도 더 지은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미국에서 태양광도 엄청나게 많이 지었는데요. 작년 한 해에 50기가를 지었습니다. 50기가면은 대충 그냥 뭐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원전 한 기에 1기가 정도 얘기하거든요. 네. 원전 50개. 예, 원전 50개 정도 규모의 태양광이 지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도 원전 태양광을 이렇게 지면서 그러면은 중국 거 모듈 다 갖다 쓰냐라고 할 때 그것도 미국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태양광 관련한 그 관세를 매기면서 태양광 관세를 매기기 시작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관세를 계속 올리면서 해왔던 게 관세만 올리면은 부담만 더 커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모듈 생산이 지난해 3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셀이나 뭐 인곳이나 뭐 폴리실리콘도 좀 분리가 돼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모듈 생산을 좀 늘리면서 태양광 생산도 3배로 늘렸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뭐 원전만 지어야 돼, 태양광만 지어야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 탈탄소 쪽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석탄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여기다가도 행정명령 서명하면서 막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거 다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세레모니를 할 때는 우리 뭐 이 지역에 있는 석탄, 뭐 이 지역에 있는 가스 제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PC한 민주당 놈들은 뭐 이거를 많이 탄압하셨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 또 그쪽 가야 이쪽 그 친환경 쪽 가면은 또 그거 또 지원해주는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석탄 얘기할 때는 또 석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 이 에너지 정책은 조금 더 데이터라든지 긴 시계열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애플 관세 25% 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삼성도 뭐 25%. 삼성은 당연하고 삼성은 애플은 미국으로 들어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삼성은 있는데. 당연히 맞는 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 관세를 맞으면 이제 삼성도 당연히 맞게 되는 거고 예. 또 6월달 말까지 반도체 관련한 관세 매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내에서 안 하는 데들은 그렇다 치는데 그 애플이 그러면은 인도로 옮겨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물량 빼가지고 인도로 옮기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으라고. 그 중국에서 장비를 옮겨가지고 타국으로 갈 때는 네. 그 전에는 한 2주면 걸렸대요. 그 허가 내주는 데까지. 네. 지금은 한 4, 5개월 정도 돼도 그걸 허가를 안 내준다라는 이야기가 뭐 중국 내부에도 있다고. 허가를 누가 내주는 거예요? 그 중국 당국에서. 예, 그 장비를 빼 나가는 거 그 자체를 뭐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계속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못 나가게끔. 네. 예, 그러니까 뭐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제 못 나가게 잡고 있고 중국은 미국은 빨리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있고, 애플은 인도 가겠다고 하고 인도 가겠다 하고 있고. 네. 자, 그렇게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네. 그 속보 같은 게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EU의 유럽연합에 예고한 50% 관세 부과 시한을 연기를 했답니다. 6월 1일에서 7월 7월 9일로 예, 한 달 조금 넘게 연기를 했다는 그런 속보가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좀 더 확인되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얼추 비슷하네요. 그럼 상호관세 90일 상호관세 때 90일 때랑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네. 네. 그리고 좀 제가 이쪽 하시는 분한테 좀 들었던 얘기인데 그분은 백악관에 자기 어떤 정보원한테 들은 얘기고 어. 7월 9일까지 만약에 그 협상이 안 끝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협상 중이면 연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답니다. 아, 협상 중인 국가들에 한해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7월 9일까지 안 되면 그냥 관세 매기고 뭐 이게 아니고 협상은 끝나야 되는구나. 협상이 안 끝나면 네. 그냥 연장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관세 맞는 게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7월 9일이라는 시점에 너무 이렇게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습니다. 한번 금통위 일정 같이 보시면은 네. 이게 뭐 5월달에 5월 29일 금통위 있고요. 6월에는 이 금융안정회의가 있고 7월에 11일에 이게 금통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금통위가 없으면 6월달에는 금통위가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어떻게 할 거냐가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뭐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선 앞두고 금통위를 하면은 좀 부담들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금리를 뭐 내리는 거 아니면 동결하는 거 이게 대선에 우리나라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제 야 그래도 대선 앞두고서 금리를 내릴 수 있겠냐라고 관측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5월 29일에 금리를 낮출 거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일단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2%를 기록을 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수출도 3월까지는 수출이 괜찮았거든요. 그 4월, 5월도 수출이 괜찮았는데 그 괜찮았던 5월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출이 좀 괜찮았던 부분들이 그 관세 앞두고서 밀어내게 수출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수출 지표는 안 좋아질 겁니다. 근데 내수 지표 안 좋은 거는 뭐 세상이 다 아는 문제고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그 추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추경이 좀 같이 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금리랑 추경이 같이 가줘야 되니까 금리가 좀 추경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좀 있긴 했는데 네. 전문가들은 지금 그렇게 뭐 꼭 추경 기다릴 필요까지 있겠냐라는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추경이 그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에 원래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특활비를 낮춰서 그 사정기관들에 대한 압박을 좀 했었어요, 민주당에서.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예산을 깎는 건 되는데 올리는 거는 국회에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를 압박해서 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부랑 협상을 하면서 예산을 올리는 그러면서 마무리가 되는 게 예산안이에요. 근데 이거를 깎았는데 그 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예산안을 그냥 통과시켜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깎고 올리면서 협상하고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내리고 계엄 나고 스톱. 아. 그래가지고 원래 해야 되는 예산이 못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재정으로 써줘야 되는 것 자체를 지금 못 쓰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서 이번에 그 저기 산불 나면서 예비비 그 다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내수가 안 좋은데 예산이 없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 부분들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이게 걱정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재정 정책은 맞춰서 이렇게 쏴주거든요. 근데 금리는 통으로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춰서 싸줘서 경기가 좀 돌아갈 때 이걸 통으로 내려주면 돈이 이렇게 쫙 퍼지는 건데 네. 이거를 맞춰서 안 쏴준 상태에서 얘를 통으로 내리면 이 돈이 그냥 다 부동산으로 가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DSR을 7월부터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이제 돈을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DSR로 깔아놨으니까 부동산으로 너무 빠지는 부분들을 이미 정책으로 막아놨으니 금리를 한번 내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7월 달에 DSR이 적용이 되는데 금리를 5월에 낮추는 거니까 6월에서 7월 사이인 6월 한 달 동안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딱 그게 예. 딱 그 기간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이제 그 금리를 못 내렸던 주요한 요인이 환율이었습니다. 그때 환율이 뭐 1,470원 거의 1,500원까지 가려고 막 그랬었잖아요. 환율 차트 같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엄청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많이 내려왔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를 좀 낮춰서 환율이 좀 위로 그러니까 원화가 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화가 좀 많이 내려와 있는 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은 좀 금리를 낮추는 부분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을 거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금리 근데 저렇게 환율이 지금 뭐 1,467원이 워낙 1,400 몇십 원 하던 게 이제 올해 가서 그렇지. 저 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높은 환율에서 좀 오래 있었죠, 사실. 워낙 오래 있었지. 비정상적으로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 뭐 환율 부담도 좀 적고 해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좀 높은, 시장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도 100 아래로 내려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별로 안 강해요. 맞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금리 내려도 그렇게까지 환율이 좀 불안해지진 않을 것 같다. 부동산 혹시 튈까 걱정은 안 하시나? 좀 전에 설명 다 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는 지금 이제 전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전기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히트펌프로 바꾸게 되면 가스를 쓰던 보일러가 전기를 쓰는 히트펌프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스를 쓰던 가스레인지가 전기를 쓰는 인덕션으로 바뀌게 되면은 가전 쪽에서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고, 그렇죠. 내연기관을 쓰던 자동차가 전기를 쓰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석유, 화석연료에서 전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바뀐다는 거는 이게 꼭 발전원만 전기로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전기로 바뀌게 되는 거라 큰 변화 속에 있는 건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망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꽤 오랫동안 이슈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은 하남시에 그 전력망 들어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해안 지역의 발전량이 17.9기가와트 정도가 돼요. 18기가 정도가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송전할 수 있는 양은 10.5기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충 한 6.5기가, 7.5기가 정도는 못 와요. 예. 송전망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동해안에서 이 전기를 되게 많이 쓰는 수도권까지 그 송전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은 동해안 변환소에서 전력망을 쭉 깔아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송전망을 쭉 깔아서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단계 증설이고 2단계 증설을 해가지고 여기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여기입니다. 네. 근데 여기가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남에서 걸려가지고 하남에서 이거 못 짓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혀서 그 소송을 했습니다. 네. 소송을 해가지고 한전이 이겼습니다. 네. 한전이 이겼는데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하남에서 안 해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한전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고속도로를 이렇게 다 지어놨는데 톨게이트가 못 지어서 예. 고속도로를 못 쓰는 상황이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하남에서는 아트센터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아트센터요? 예, 예. 아트센터? 문화예술시설 예, 예. 아트센터. 이게 한 400억 정도 예. 된대요.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이제 두 가지가 고민인 건데, 하나는 일단 아트센터를 지어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는 거고, 네. 400억이나 되는 돈을. 근데 그렇다고 지금 280km를 좀
송전 선로를 깔았는데 네. 아 이게 마지막에 이거 400억을 못 써가지고 이걸 다 못 쓰게 되는 것도 골치 아픈 거긴 하지만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게 없어서 400억을 또 쓴다는 것도 고민인 거고 또 하나는 이 400억을 써서 아트센터를 지어주면 네. 앞으로 지금 우리가 전기화가 그렇지. 되면서 수많은 송전선로를 깔아야 되는데 모든 지자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한번 선례가 생기면 계속적으로 이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것도 부담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니 법적으로 다 지으라고 법원 판결까지 났고 최근에 그 입법을 통해서 이게 송전망을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설득을 누가 해야 되냐가 사업자에서 지금 공무원으로 좀 넘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걸 못하게 하는 이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은 아예 못 짓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한전은 어떤 상황에 또 처해 있냐면은 사업자들 발전 사업자들이 그 한전을 상대로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제소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야 니네가 지금 송전선로를 깔아야 되는 독점적인 거를 가지고 있는데 니네가 못 깔아가지고 여길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때마다 니네가 언제든지 전기 차단할 수 있다라고 계약을 맺는 거는 불공정하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거를 제소를 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송전선로를 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까는 그 지역민들하고도 갈등이 생기는 거고 예. 발전소들하고도 발전원들하고도 좀 갈등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트센터를 지어달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뭐 시장이든 이런 거를 자신의 치적으로 쌓고 싶고. 그렇죠. 네, 하여튼 지금 전국에 앞으로 이제 이런 송전 같은 것들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일단 다를 가능성도 좀 높고, 네. 그리고 전기는 점점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테고, 그죠? 예. 이런 앞으로 일들이 굉장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제대로 좀 요거는 뭘 좀 해야 될 것 같다. 네. 뭐 이게 뻔한 얘기냐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제대로 한다는 거에 그 어떤 어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 근데 이 지역 그러니까 뭔가 이 지자체 뭐 말 이런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네요. 지자체 막 지역 의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과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생각하고 있었어? 빌드업이 안 돼? 가끔 나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가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 관리 해야 됩니다. 우리 이주 기자도 이제 약 먹고 열심히 관리하거든요. 예. 또 그래비티 샴푸도 쓰고. 아, 우리 박정원 팀장님은 따로 걱정은 없으신 모양이죠? 저도 약간 M자. M자예요? 예, M자 이렇게. 아. 많이 막 약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M자면 이거 써야지. 네, 헤어그로우. 써야죠. 직관적입니다. 헤어그로우 그냥 머리털 자라난다는 거예요. 어. 탈모 치료기입니다. 식약처 허가 받은 거예요. 예. 예, 또 미국 FDA 승인 의료기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남녀 딱 버튼 보면 여기 남녀 탈모의 유형에 따라 M자 탈모, 가운데 탈모, 뭐 부분 탈모 이렇게 있는 것들. 네, 부분 탈모 있는 야, 이거 것. 뭐 네, 그렇게 딱 쓰고, 네, 전원을 딱 하시면 치면, 네, 무럭무럭 자라는. 뭐 그렇습니다. 말이 나오네요? 네, 뭐라고 얘기하죠? 네. 네. M자 탈모 이거 선택합니다. 아. 그럼 이제 거기에 이제 맞는 레이저가 쫙 나오면서 충전식으로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고요. 어우. 예, 뭐 느낌이 옵니까? 여기 뭐 불 들어왔습니다, 일단. 네, 거기에 이제는 탈모로 인한 고민을 뭐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네, 이런 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라. 방송할 때만이라도 쓰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방송할 때. 예, 탈모 네. 있으신 분들. 약간 좀 아이언맨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과 이런 거 네. 갖고도 조금만 크게 만들어주면 좀 멋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아 약간 좀 머리가. 약간 저도 머리가 좀 약간 큰 편이긴 한데. 예. 근데 이게 두피 쪽만 덮으면 되니까. 덮으면 되죠. 네. 얹으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요거가 사실 가격이 그 전에도 보시면 꽤 이제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거를 무려 28만 9천 원에 사장님과 쇼부를 쳤습니다. 사장님과 엄청 싸움을 하고 갖고 아. 왔습니다. 예, 요즘 우리 저 MZ들이 사장님하고 싸우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그래요? 사장님이랑 뭐 대판 싸우고 갖고 왔다는 것 같아요. 네, 28만 9천 원에 탈모 치료 헤어 그로우 저희가 갖고 왔고요. 여러분도 혹시 탈모로 걱정이 있으시면 이런 걸로 한번 좀 걱정을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네. 싶고요. 또 다른 걱정은 이 멘탈적인 걱정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백날 이거 해도 네.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안 돼. 안 돼. 네,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줄이기 네. 위한 요거는 또 저희 처음 봤네요. 이거 혹시 알아요? 저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네. 요게 이제 굿 스페이스 멘탈 케어 껌이라고 씹어서 멘탈을 관리하는 기능성 건강껌입니다. 예, 요게 이제 호주 식약처 정식 승인 제품인데, 그러니까 멘탈을 그러니까 이걸 딱 씹으면 한 8분 안에 흡수돼서 즉각적인 효과가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씹고 있습니까? 네. 스트레스 혹시 받았어요 지금까지? 받았죠. 근데 이제 스트레스 없어질 거예요. 요게 이제 굿스페이스 앵자이어티 에이드라고 그래서 8분 안에 빠르게 효과를 발휘해서 예를 들면 뭐 수험생들도 요즘 뭐 많이 먹는다는 것 같고요. 또 심혈관 건강 유지에도 좋고 집중력, 기억력 향상 이런 것도 좋고 남성의 생식, 테스토스테론 증가, 네 이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아슈와간다라는 6,000년 이상 사용된 고대 전통 허브래요. 인도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강력. 네. 그래서 인삼 맛이 나는구나. 인삼 맛이 나요? 네.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인삼 맛이 왜 나지? 이러고. 그럼 홍삼 사탕 뭐 이런 거 네, 비슷한 약간 건가? 홍삼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요거 아슈와간다라는 재료를 껌 형태로 만들어서 먹고 있는 건데 제가 약장사가 아니라 요거는 요거는 이제 껌입니다. 껌 멘탈 케어 껌이고 스트레스 불안 완화에 굉장히 또 효과를 본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네, 세계 최초로 껌 형태의 건강기능 식품이니까 이거 이렇게 섭취하시는 것도 내가 좀 막 불안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막 이렇게 뭐 PPT 같은 거 하러 갈 때 아니면 막 이렇게 악플 막 달고 싶은데 막 마음이 불안해. 그럴 때 이제 이거 씹고 편안하게 악플 다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저도 뭐 껌이 그래서 뭔 저 74,900원이나 하냐 하는데 요 껌 10개 들은 게 총 6박스. 예, 그러니까 개당으로 따지면 하나에 한 1,000원 조금 되는 그 정도 가격이겠죠? 예. 그렇죠. 느낌이 약간 우황청심원 같은 느낌. 맞아. 우황청심원 하나에 뭐 몇천 원씩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삼 좋아하세요? 저요? 정부님. 예. 인삼 뭐 좋죠. 왜? 한번 드셔보세요. 인삼 맛 괜찮아요? 또 껌까지 쉽게 만드네. 네. 자, 여튼 호주의 멘탈 케어 껌, 굿 스페이스 앵자이어티 에이드. 요것도 혹시 늘 불안감이 좀 크다. 그래서 좀 안정. 근데 예. 방송 때 껌 씹는 게 좋진 않지. 그렇죠. 보기 좋진 딱 않지. 1분만 씹고 야. 단문만 쏙 빼고 끝내죠. 아유 편하다. 인삼 나죠. 그러네. 아유 걱정이 없다 이제. 다 잘 될 것 같아. 걱정이 없어. 금리 인하 될 것 같고. 저 원전 다 우리나라가 지을 것 같고. 됐어. 저기 하남시도 잘 해결될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멘탈 케어도 이제 껌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들어가시고. 네,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불량해졌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